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칠기입니다. 지난 영상을 보시고 후원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우리 회원분들, 구독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김무성의 인질이 된 윤통, 한동훈은 윤통과 우파를 구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은 조금 깁니다. 전체적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의 세력과 이 반대 악한 세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전체적인 큰 틀을 한번 얘기할까 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고, 그러나 중간에 이렇게 뛰어넘기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셔야만이 이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하늘 세력, 즉 하나님의 세력, 터통과 반대 세력이죠. 이 딥스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쭉 말씀드렸습니다. 일루미네티 세력, 딥스 세력, 프리메이션, 예수회, 카발 세력이 다 똑같은 말들이고요. 결국 하나님의 세력과 이 반대 세력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신들의 싸움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성경책 속에 이야기하는 그 마지막 때의 심판의 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한국은 딥스 세력, 박지원과 홍석현이죠. 이 딥스 세력, 그리고 좌파 언론들은 모두가 딥스 세력입니다. 전 세계 언론들을 누가 잡고 있나? 제가 이스라엘 모사드가 잡고 있다 그랬고요. 거기가 본산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언론, 문화 모두가 좌파가 잡고 있습니다. 그 좌파라는 것은 곧 딥스 세력입니다. 그리고 김무성 배신 세력들이 모두가 딥스 세력들입니다. 전 세계로 봤을 때는 이 하나님이 터통을 이용해서 전 세계를 지금 바로잡고 있는 것이고요. 이 딥스 세력들을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깝게 한국을 볼 때는 하나님이 터통을 통해서, 터통 세력이죠. 한동훈과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대한민국 이 딥스 세력들을 처단할 것입니다. 심판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국내 정치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김무성이가 윤석열 대통령 약점을 잡고 한마디로 명태균 게이트죠. 명태균을 이용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를 한마디로 인질을 잡고 대한민국 우파를 자기 편 만들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박지원과 김무성이 손잡고 이 둘이 똑같은 좌파 세력이고 딥스 세력입니다. 이들이 대한민국을 여당인 척 그리고 야당인 척 서로 대한민국을 쭈물딱거리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악한 세력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쏘가 넘어가시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신들의 싸움이고 하나님이 이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악한 세력인 김무성과 박지원 그리고 홍석현 이 좌파 언론들 세력을 모두 심판하는 그런 시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김무성이가 명태균을 내세워서 윤석열 대통령의 약점 그리고 김 여사의 약점을 잡아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이용해서 인질로 잡고 우파 국민들을 한마디로 자기 편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김무성 배신 세력이 어떻게 국민의힘이라는 이 우파를 장악할 수가 있었나?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김무성이는 엄밀히 말하자면 명태균 게이트, 즉 김 여사를 인질로 잡고 윤석열 대통령을 조종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김무성 배신 세력들이 친윤을 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친윤이 있고 가짜 친윤이 있다,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친윤, 윤석열 대통령을 진짜로 생각하는 친윤은 이철규가 나중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 알 것이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 편을 들 것인지 그것을 나중에 보면은 유영화를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김무성이가 가만히 봤을 때는 지금 가짜 친윤들이 37명 정도 됩니다. 진짜 친윤 중에서는 이철규가 진짜 윤석열 대통령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철규가 김무성 말을 듣지 않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철규를 자기 편 만들기 위해서 김무성이는 어떤 정치 공작을 할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이철규를 자기 편 못 만들 바에야 아예 이철규를 정치적으로 매장시키고 정치적으로 아예 힘을 못 쓰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 근래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이철규가 진짜 친윤이라고 말씀드렸고, 친윤의 생각은 이철규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미 김무성이가 그것을 알고 정치 공작을 한 것 같아요. 자, 이철규 아들이 벌건 대낮에 강남에서 대마를 피우다가 어떻게 걸렸다는 것 같아요. 이것이 과연 정치 공작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정치 공작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결국 어떤 사람이 담배 한 대 피우라고 뭘 줬겠죠. 이철규 아들한테 그냥 담배 한 대 피우라고, 좋은 담배라고, 아니면 아는 사람이건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건 누굴 통해서 담배를 한 대 건넸지 않겠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모르고 벌건 대낮에 강남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러면 미리 준비되어 있던 뉴스와 경찰이 동시에 가서 그냥 대마를 피웠다고 언론 플레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치 공작은 아주 간단하게 일으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대마를 피웠다는 얘기도 안 합니다. 그냥 마약을 했다고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철규가 지금 정치적으로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되면 이철규는 정치적으로 입지가 상당히 약해지는 것이고, 아니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김무성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경찰 모두 누가 잡고 있다? 박지원과 김무성이가 잡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김무성 조리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 정치 공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입지를 약하게 하려면 어떻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입인 유영아를 또 정치 공작을 해서 정치적으로 약화시키거나 약점을 지금 캐고 있지 않겠습니까? 유영아는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김무성 세력들한테 지금 걸려들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치 공작에 걸려들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김무성이는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정치 공작을 해서 이렇게 뒤집어 씌우거나, 아니면은 뒤를 캐서 무조건 꼬투리를 잡고 약점을 잡아서 그 사람을 매장시키거나 자기 세력 만들거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윤상현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은 모두 어때요? 이런 책이 다 잡혀 있습니다. 자, 결국 디스 세력들과 싸움이라고 말씀드렸고, 대한민국으로 봤을 때는 김무성과 정진석이 아예 정치 공작을 벌여서 윤석열 대통령을 자기 편 만들고 윤석열 대통령을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特통이 한동훈과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해서 이 딥스 세력들을 무조건 심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 김무성이는 위법과 탈법을 이용합니다.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많은 탈법이나 위법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사람이 어떻게 온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 온전히 살아갔더라도 지금 이철규처럼 저렇게 무조건 정치 공작을 해서 그 사람을 얽어매는 것입니다. 자, 자식을 인질 삼거나 부인을 인질 삼거나 권력을 인질 삼아서 김무성이는 무조건 자기 편 만드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게이트를 이용해서 김건희 여사와 본인 즉 윤석열 대통령을 인질로 삼은 것입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본인과 김 여사의 어떤 명태균과의 통화 내용에 거기에 인질이 되어서 계속 김무성이 시키는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무성의 인질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것을 반드시 한동훈과 박근혜 대통령이 그리고 특통의 힘을 입어서 이것을 구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김무성이 어떻게 약점을 잡아서 자기 세력 만드는지 지금까지 간단한 사람 몇 개만 잡아보겠습니다. 나경원이는 남편이 판사입니다. 그 판사가 대장동에 땅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 대장동 게이트에 언론사 대표들 다 로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경원 남편이 상당히 대장동에 땅이 많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모두 의심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것은 유야무야 다 덮여졌죠. 덮는 것도 누가 덮습니까? 박지원이 다 덮어주고 김무성이 다 덮어줍니다. 왜? 한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이미 경찰은 다 장악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모두 다 장악했습니다.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만 장악하면 대한민국은 완벽하게 장악하는 것인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김기현이는 어떻습니까? 울산 땅 투기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당대표를 그만두게 할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보고 울산 땅 투기 의혹을 딱 갖다 밀면서 그만두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만 해도 어떻습니까? 이때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은 약속 대련을 하면서 기가 막히게 잘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김무성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어땠어요? 이태원 사고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최종적으로 이때다 싶어서 명태균 게이트를 끄집어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입니다.
자, 건승동의는 강원랜드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모두 살려줬습니다. 박지원이가 문재인 정부 때 박지원의 입김으로 살려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홍준표는 어떻습니까? 역시 문재인 정부 때 성한종 뇌물에서 역시 저는 살려줬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한교안은 어떻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데 앞장섰죠. 가론 유다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무성이가 한교안도 당대표도 허사비 시켜줘서 박파들 그냥 싹 몰아내는데 황교안을 써먹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도 황교안을 내세워서 그냥 부정선거 의혹 파헤치는 척 하면서 결국은 부정선거 없었다는 무죄 판결을 받아서 지지난 총선 때죠. 부정선거 없었다는 증거만 하나 남겼습니다. 황교안이 누굽니까? 가론 유다 같은 김무성 조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황교안과 똑같은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 누굽니까? 최상목이죠. 최상목은 황교안과 똑같은 그런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상목도 나중에 어때요? 김무성이 우파를 가정해서 국민의힘을 장악했으니 차기도 계속 김무성이 성공을 하면 어떻습니까? 최상목이나 황교안이나 얘네들은 다 국회의원 한 자리에서 줘서 그냥 김무성 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안 될 것입니다. 결국 최상목도 지금 황교안하고 똑같이 지금 이용하고 있죠. 마은혁을 임명하는데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는데 지금 최상목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의힘 37명이 확실한 김무성 조리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헌법재판관에 항의 방문한 37명 그리고 어제 여의도 집회에 나가는 37명 똑같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결국 김무성 완벽한 조리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김무성 조는 지금 37명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역으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이 아직까지 자기 세력을 완벽하게 만들지 못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철규 진짜 친윤을 지금 자기 편 만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아들에 대한 정치 공작을 했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입이라고 할 수 있는 유영아도 진짜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김무성과 박지원의 좌파 언론들이 유영아를 힘 빼기 위해 정치 공작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언론, 좌파 언론, 모든 문화, 좌파가 장악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잠시 구미의 한 서점에서 한동훈 국민이 먼저다라는 책을 사기 위해서 갔더니 거기도 역시 모두 좌파한테 다 장악되었는지 한강의 소설은 그야말로 잘 보이는데 베스트셀러 가장 잘 보이는 데다 이렇게 배치를 해뒀고요. 한동훈의 국민이 먼저다 책은 아예 배치도 안 해놨고 뒤에 한쪽 구석에 쿡 처박아 놨더라고요. 지금 모든 문화라든지 모든 언론은 좌파에게 장악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하늘이 심판하고 전하 이북의 계기로 삼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하늘이 이길 수밖에 없는지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까요? 김무성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용해서 최후 변론에서 개헌을 띄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헌을 띄웠을 때 그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끔 그런 개헌을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내각제 개헌이죠. 오세훈이가 얘기한 것은 분권형 대통령제입니다. 이것이 곧 내각제입니다. 지난 영상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입을 통해서 개헌을 띄웠기 때문에 개헌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이 천재인 한동훈을 내세워서 오히려 역습을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미 개헌을 띄웠기 때문에 그럼 개헌을 하되 이것을 한동훈이가 원하는 대로 개헌을 해버리면 김무성과 좌파 언론이 하고자 하는 조중동이 하고자 하는 그 내각제를 한마디로 역습을 해버리는 것이죠. 이 개헌의 바람은 한동훈이가 그 물결을 타는 것입니다. 타면서 오히려 저들이 원하는 내각제가 아니라 한동훈이가 원하는 4년 중임제의 상하 양언제 미국하고 똑같습니다. 상하 양언제를 하면 이것은 탄핵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필터가 2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원을 통과돼야 되고 상원을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탄핵을 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분의 탄핵을 시도했으나 하원이나 상원이나 둘 중에 하나를 통과 못했기 때문에 탄핵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김무성을 역습한 것입니다. 김무성이 개헌을 띄워놓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김무성의 내각제 개헌을 오히려 막은 것이죠.
결국 저들이 원하는 것은 내각제죠. 이름만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이렇게 해서 외교를 대통령이 맡고 내치는 그야말로 이 총리가 맡는다는 것 아닙니까? 외교를 대통령이 맡아봐야 그건 허수아비죠. 실제적으로 국내 정치는 모두가 총리가 맡는 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내각제입니다. 결국 내각제를 하면은 국회의원이 대통령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자, 국회의원은 누가 뽑습니까? 언론이 뽑죠. 언론이 국회의원을 띄워서 조중동이라든지 이런 언론이 국회의원 몇 명만 이렇게 좌지우지하면은 결국은 언론 사주가 대통령 노릇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내각제입니다. 4년 중임 대통령제와 상하 양원제를 하면은 이것은 탄핵도 시킬 수가 없는 것이고 김무성 마음대로 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김무성이 오히려 꼼수 부리다가 어때요? 한동훈이가 원하는, 국민들은 모두 한동훈이가 원하는 대로 할 겁니다. 한동훈이가 원하는 대로 4년 중임제에 상하 양원제를 해버리면 이것은 김무성이가 원하는 대로 탄핵도 시킬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김무성이가 오히려 역습을 받은 것입니다. 김무성이 내각제 하려다가 오히려 미국식 4년 중임제 대통령제에 상하 양원제를 해버리면 탄핵도 시킬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완전히 오히려 개헌을 안 하는 맛도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이는 지금 앞으로 개헌을 오히려 더 안 띄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형태로 있어야만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켰듯이 상하 양원제를 해버리면 이거는 탄핵도 못 시키는 것이고 김무성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는 어때요? 개헌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개헌을 하자고 해서 결국 김무성의 내각제 개헌을 막아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늘은 오히려 천재 한동훈을 내세워서 김무성의 내각제를 막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헌을 하지 말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헌을 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김무성이가 도저히 개헌을 하지 못하게끔 오히려 미국식 4년 중임제와 상하 양원제를 내걸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무성이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개헌하자 소리 안 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김무성이는 개헌에 대해서 이제 개짜도 안 꺼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무성이가 내각제 개헌하려다가 한동훈이한테 당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은 아마 그때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하고 그 시절일 겁니다. 그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아직까지 입김이 있었기 때문에 김무성이가 주호영이가 자기 말 안 들으려고 하니까 이미 공천을 안 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주호영이가 김무성 손을 잡고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나 박근혜 줄에 안 설 테니까 김무성 졸노릇 하겠습니다 라고 사정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김무성이가 자기 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김무성이는 이런 식으로 해서 모두 약점을 잡거나 아니면은 권력을 이용해서 공천을 이용해서 그야말로 자기 세력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 지금 국민의힘 37명이 김무성한테 이런 책이 다 잡혀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37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 한동훈이가 물갈이를 많이 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배신 세력들이 변호인단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탄핵시켰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보셔야 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10차 변론이 가장 중요했다고 말씀드렸고 그때 이 배신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확인 사살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탄핵을 어떻게 완벽하게 성공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자, 한덕수 총리를 정인으로 무조건 세웠습니다. 10차 변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한덕수 입에서 계엄령을 위한 국무회의는 형식적이었고 흠결이 있었다. 요 말을 했습니다. 요 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현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가장 중요한 것이 계엄령을 일으킬 때 과연 합법적으로 일으켰느냐 이것만 본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부정선거라든지 이런 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확실히 탄핵시키기 위해서 국회 측 정인이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 정인인 불리한 정인을 일부러 불러내서 한덕수 총리한테 계엄령을 위한 국무회의는 형식적이었다. 한마디로 국무회의는 형식적이었고 흠결이 많이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탄핵시키라는 얘기죠.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합법적이 아니었다. 그런 말이고요. 그리고 하지요 경찰청장이었습니까? 그 아픈 분을 불러다가 이것도
국회 측에서는 너무나 몸이 안 좋아서 포기했습니다. 정인으로.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그냥 강제적으로 불러다가 어땠습니까? 실제적으로 주요 인물들의 실체적으로 체포명령이 있었다. 이 답을 받은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이 강력하게 두 사람을 불러다가 탄핵을 시킨 거예요. 한마디로 한덕수 총리한테는 형식적으로 국무회의가 있었고 그 국무회의는 흠결이 있었다. 요거 탄핵 사유가 100%입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을 불러다가는 실질적으로 체포명령이 있었다. 요 두 가지를 완벽하게 정인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만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정인들을 불러다가 이거 국회 측이 부른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이 불렀어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탄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확인 사살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신이 똑바른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주요 인물들을 실제적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누가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는 국회 측, 그 민주당 측에서 불러다가 이 말을 해야지 윤석열 대통령이 확실히 탄핵이 되는 것인데 오히려 반대로 변호인 측이 이 가장 불리한 이 대답을 한덕수 총리와 경찰총장을 불러다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들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완벽하게 탄핵시키기 위해서 지금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 이렇게 해도 못 믿겠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보석 신청하면 벌써 석방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이자들은 보석 신청을 하지 않고요. 법리를 따집니다. 구속 취소 신청은 계속 법리를 따져야 돼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속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부러 이렇게 해야만이 김건희 여사를 못 만나게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깨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구속시켜야만이 탄핵시키기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구속시켜놔야만이 태극기 부대를 계속 선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확실한 탄핵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시켜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태극기 부대로 하여금 선동을 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계속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감옥에다가 구속시켜 놓는 것입니다. 보석을 신청했으면 벌써 한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되셨습니다. 결국 우리 국민들을 선동만 계속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감옥에 넣어놓고 우리 국민들을 선동하는 용도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최상목을 대통령 놀이 시켜놓고 마은혁 임명하기 위한 갱신 절차 간소화를 또 하고 있습니다. 결국 갱신 절차 간소화하는 것은 최상목이 마은혁을 임명하고 아마 3, 4일 정도 갱신 절차를 밟고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인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결국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쪽수 싸움을 해도 어차피 6대3이 나오니까 이 보수 재판관들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 어차피 우리 모두가 탄핵을 기각하더라도 어차피 6대3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인용되는 것이니까 법리대로 모두가 전원일치 판결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마은영을 임명함으로 인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인용될 가능성이 지금 90%가 되어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감옥에 넣어놓고 우리 국민들을 선동하는 용도로 지금 사용하는 것이 바로 김무성 배신 세력입니다. 국민의힘 배신 세력들은 매일 한다는 소리가 현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승복할 겁니다. 마이크만 갖다 대면 날마다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되면은 반감이 일어날 것이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미리미리 잠재우고 있는 것이고 미리 무릎을 꿇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을 계속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말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9대0으로 인용이 되어도 승복하겠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을 왜 국민의힘에서 미리 하고 다닙니까? 이자들은 무슨 이유에서든지 마이크만 갖다 대면 국민의힘 배신자 세력들은 현재 판결에 무조건 승복하겠다. 이 말을 스스로 알아서 그냥 마이크 갖다 댈 때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들은 어때요? 우리 국민들한테 탄핵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선동을 해놓고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감옥에 이렇게 계시게 하면서 선동을 해놓고 이 배신 세력 권영세, 권성동, 나경원 이자들은 나오면 하는 소리가 윤석열 헌재 판결을 인정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국민들 잘 생각하면은 이 배신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전 세계 언론은 지금 좌파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만이 지금 세계 정치와 우리나라 정치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력은 미국에도 지금 반반 나눠져 있죠. 미국 공화당 터통이 하나님의 세력이고요. 민주당 세력은 그 반대 딥스 세력들입니다. 결국 미국도 반반이 나눠져 있고 대한민국도 반반이 나눠져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바이든이 물러나고 트럼프가 잡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즉 하나님의 세력이 잡은 것이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 시대 그대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언론 모두가 지금 딥스 세력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언론이 이야기하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다가 어때요? 믿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싸움은 공산 세력과 민주 세력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세력과 딥스 세력이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지금 하나님의 특통의 세력은 미국 공화당이고요. 이 민주당은 그 반대 세력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푸틴도 지금은 미국과 같은 세력이에요. 특통과 같은 세력입니다. 그리고 북한 김정은도 지금 특통과 같은 세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우리나라는 우파만 같은 세력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전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거니까 요거는 요쯤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딥스 세력인 중국을 견제하면서 남북 통일은 러시아와 미국과 한국과 북한이 하나가 되어야만이, 다시 말씀드려서 허락을 해야만이 통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중국은 유럽과 한편이에요. 이 딥스 세력들입니다. 대한민국은 한동훈이 나서야만이 북한 김정은과 통일도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한다. 이것은 그야말로 한 5차원적이 되어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쯤 해두겠습니다. 젤렌스키의 주군은 마크롱입니다. 유럽연합이 꼭두각시를 내세운 게 젤렌스키라고 말씀드렸고 일부러 전쟁을 유도했죠. 어떻게 유도했습니까? 러시아가 먼저 쳤습니다만 결국은 칠 수밖에 없었죠. 러시아가 무엇을 쳤습니까? 이 딥스 세력들이 우크라이나에다가 생화학 무기 공장을 거다가 막 생화학 무기 연구소 공장 그런 걸 막 세워서 거기다가 생화학 무기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그것을 치지 않으면은 러시아는 그냥 바로 그냥 생화학 무기한테 전멸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쳤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도 우선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마크롱과 이 딥스 세력과 터통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터통은 어떻게든 이 젤렌스키를 살살 달래가지고 그 히토류 광물을 어떻게든 받아오려고 지금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그 계약서 쓰러 가가지고 합의하러 가가지고 그렇게 깽판을 지긴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젤렌스키는 어차피 영국에 가서 아무리 해도 지금 영국이나 프랑스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나토라는 그런 테두리 안에서 미국의 도움을 받고 미국의 우산 밑에 들어가 있는데 걔네들이 어떻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을 지원을 할 수가 없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는 지금 결국 마크롱이가 가정을 놀고 있다. 한마디로 미국에 가서 한번 깽판 치고 와. 우리들이 와서 도와줄게.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프랑스 마크롱은 젤렌스키를 도와줄 무기도 없고 자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크롱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깽판 못 지으니까 허수아비인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를 내세워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화풀이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결국은 젤렌스키는 나중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터통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하고 약속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내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젤렌스키는 대통령에서 물러나야 되겠죠. 한편은 또 딥스 세력을 이용해서 딥스 세력을 심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재명을 이용해서 문재인을 심판한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수고 토사구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박지원이가 지금 자기가 죽겠으니 문재인을 손절하고 이재명 밑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지원이 호남 세력 모두 지금 잠재우고 있죠. 임종석도 지금 이재명 밑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임종석도 갑자기 이재명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 이재명 밑으로 들어가고 있죠. 왜냐하면 터통이 지금 좌파 세력들을 모두 심판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가장 좌파 세력이 누굽니까? 그 수장이 누구예요? 박지원하고 임종석이잖아요. 문재인이야 박지원과 임종석이가 내세우는 허수아비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임종석과
박지원도 지금 자기가 살겠다고 터통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지금 이재명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 어때요? 이재명 밑으로 들어가서 이재명 대선 후보 만들기에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지원과 임종석이 문을 손절했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는 세력이 하나 있죠. 이낙연 그리고 김무성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들은. 이낙연에게 갑자기 뜬금없이 전부 이재명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한 소리 합니다. 이낙연만 지금 한 소리 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왜 저럴까라고 하면서 지 혼자 호남 세력인 척 생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용없죠. 김무성도 지금 아무런 외부적인 정보가 없으니까 열심히 이 박지원한테 지금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만 지 손에 있다고 지금 생쇼를 하고 있죠. 김무성도 심판받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딥스 세력이 홍석현 아닙니까? 홍석현 이놈도 이제 죽게 생겼으니 자기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지켜줄 우산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홍석현이가 지금 우파 행세를 하고 있으니까 누구 밑으로 들어갈까요? 홍석현은 차기 대통령 밑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트럼프가 누구를 민다는 거 홍석현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홍석현이는 누굴 밀겠습니까? 한동훈 밑으로 들어가죠. 홍석현이가. 그래서 중앙일보와 JTBC는 앞으로 한동훈 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한동훈이가 JTBC를 살려줄까요? 토사구팽입니다. JTBC 홍석현을 이용해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바로 홍석현이를 토사구팽 개도 잡아먹어야 되겠죠. 자, 결국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이 토사구팽 이들을 이용해서 이들을 잡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진짜 딥스 세력은 홍석현입니다. 이놈도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우산을 찾을 것입니다. 홍석현이는 차기 대통령이 될 사람을 아마 찾겠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터통이 누굴 밀린다는 것을 홍석현이는 알고 있고 박지원도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은 한동훈 욕 안 합니다. 결국 심한 욕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박지원과 홍석현이는 지금 한동훈의 우산 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잘 보시면 압니다. 앞으로 중앙일보와 JTBC는 한동훈한테 우호적으로 대할 것입니다. 왜냐? 한동훈이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동훈은 일루미니타 세력 즉 홍석현을 잘 이용해서 김무성과 좌파 세력들을 잡아야 되겠죠. 잘 보세요. 홍석현을 이용해서 김무성과 좌파 세력들을 잡고 토사구팽입니다. 나중에 홍석현은 개입니다. 잡아먹어야 되겠죠. 결국 하늘은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보십시오. 하늘이 하는 일과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 생각은 다릅니다. 하늘은 박근혜 대통령을 희생시켰죠. 희생시켰다기보다는 이 배신 세력 김무성이가 탄핵을 하니까 그 대신에 이 배신 세력들이 정권을 유지하게 두지 않고 누굴 내세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세웠잖아요. 자, 이번에는 또 김무성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니까 하늘은 또 누굴 세우겠어요? 한동훈을 세우겠죠. 하늘이 가만두면은 김무성 세력들이 이 정권을 잡겠죠. 박지원하고. 김무성과 박지원은 딥스 세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까요? 그러면은 하늘이 윤석열 대통령을 살려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그걸 바라는 거잖아요. 살려두면은.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김무성 손에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대한민국은 영원히 김무성과 박지원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배신 세력들은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킨단 말입니다. 결국은 대한민국은 한동훈이가 대통령 되는 순간 남북한 통일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결국 남북한 통일은 중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될 수 없었죠. 그러나 이제는 중국 시진핑 세력도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시진핑 세력이 가장 약화되어야만이 결국은 대한민국이 통일될 수 있는 것이고요. 미국이 중국을 적대시해서 중국의 힘을 약화시켜 놓고 미국이 러시아와 협상해서 대한민국을 통일을 시킬 수 있겠죠. 결국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어떻게든 저들은 시키려고 할 것이고요. 왜냐하면 북한 세력들이 모두 저들이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지금 마흔역도 임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기정사실화되는 것입니다. 왜냐? 김무성 세력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을 속여왔지 않습니까? 제가 김무성 바이슨 세력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그 과정을 쭉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 증거입니다. 시차 변론, 한덕수 총리 정인하게 한 거, 하지호 경찰청장 정인하게 한 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보석 신청을 하지 않고 구속 취소 신청을 한 거, 그리고 지금 이자들이 마이크만 갖다 대면 한다는 소리가 헌재에서 판결이 나오면 무조건 승복하겠다, 승복하겠다, 이런 소리 저 민주당 측은 하지 않아요. 이 국민의힘 배신 세력들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한테는 기각될 것이다. 김지한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무조건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거짓 선동만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동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배신자 세력 편 만들어 놨으니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은 그 얼마나 반발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반발을 또 겁나니까 여기저기 미리미리 다니면서 헌재 판결은 100% 승복하겠다, 100% 승복하겠다,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배신 세력들 아닙니까? 이 배신 세력들한테 절대로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대한민국은 하늘이 돋고 있고 터통이 돋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과 한동훈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하늘이 승리하는 것이고요. 김무성 배신 세력들은 언제 저 감옥 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박지원과 임종석, 그리고 헌법재판관들, 이런 재판관들도 모두 지금 사실 우리 국민들을 깨어났지 않습니까? 계엄령을 일으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깨어났는 것은 무엇이 깨어났습니까? 젊은 세대들이 깨어났습니다. 한마디로 계몽령은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계엄령을 일으켜서 스스로 희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깨어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부당하다는 것, 그리고 그동안에 이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깨어나서 저들이 함부로 부정선거도 하지 못합니다, 앞으로는. 그리고 헌법재판관도 빤히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들도 함부로 못한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국민들이 깨어난 건 맞습니다. 계몽령이 맞습니다. 그것은 맞으나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저 배신 세력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또 바로 잡아야죠. 그것이 바로 한동훈이고요. 여의도에 하는 이 태극기 부대는 결국은 한동훈을 지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은 하나하나 다 분리시키고 있고요. 결국은 나중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의도에는 지금 한동훈을 계속 비판한 것이 주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 대한민국을 깨우는 것이죠. 헌법재판소에서 장악하고 있는 이 좌파 세력들, 민주당 세력들, 이 법관 세력들, 이것을 파헤치는 것이 여의도의 어떤 태극기 부대 집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김무성 졸개 정강훈이는 강화문은 그냥 무조건 한동훈만 비판하고 한동훈만 그냥 배신자 만드는 것이 정강훈의 그 특징입니다. 그 둘이 약간 다릅니다, 보면은. 결국 하늘은 태극기 부대도 둘로 갈라놓았고요. 정강훈이는 김무성 배신 세력이라는 것, 여의도 집회가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깨우는 그런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늘이 역사하고 계시고 태통이 전 세계를 지금 심판하고 계시고, 한국은 한동훈을 내세워서 리셋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하늘이 움직이고 하늘이 심판하고 하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인간이 아무리 꼼수를 쓰고 박지원과 김무성이 하더라도 터통이 딥스 세력을 심판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고 대한민국도 머지않아 바로 잡힐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